자, 양당에서는 이렇게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3지대에 부는 바람도 심상치 않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제외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어허. YTN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3월 3일과 4일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요. 예. 조국 혁신당이 1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보다 먼저 출범한 개혁신당은 4%. 그러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2%를 얻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문에는 2%. 지금 네.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데 조국 네. 신당은 15%.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인데요. 앞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월 2, 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예.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똑같이 묻는 건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이 가칭이 14%를 각각 기록했고 이 당시에는 당명이 확정되지 않았던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이때 벌써 13%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어허. 이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3%,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2%, 녹색정의당이 1%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요. 1위, 2위 이건 뭐 오차 범위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이거는 지금 현재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이 저 정도 28% 나온다면 흔히들 민주당도 비슷하게 나오겠지. 근데 14%? 아니 왜 14야? 여기는 21%, 15%. 왜 이렇게 덜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지지층이 결국은 조국 혁신당으로 갔다. 여기는 조금 그나마 좀 난데요. 아까 그 그래픽 볼까요? 자, 맨 처음에 28%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계열은 지금 2위와 3위를 더해서 14 더하기 13 하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28대 27 비슷해지는데 이게 쪼개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호,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개혁신당이 기본적으로는 더 센 민주당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가령 2020년에도 열린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센 민주당, 더 센 야당을 주창을 했거든요. 더 센 여당이죠, 그때는. 예. 어쨌든 더 센 진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전국에서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 호남 강주에서 받은 득표율 한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그 민주당을 강조를 하니까는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받았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조국 신당은 그것이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친문 쪽에 이탈한 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이것을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은 또 지금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그때 5.18 정신과 본인의 어떤 권한을 또 연결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 또 본인 당 색깔에 이 인이블루라고 해서 정책을 넣으면서 거기 또 강조의 하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강조의 하늘, 그러니까 그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더 센 민주당, 그리고 어떤 계파별로 보면은 문재인 쪽, 이쪽이 지금 합쳐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시 아까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대목인데 조국 혁신당의 15도 관심을 끕니다만 아니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간 건가? 그러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아직도 그냥 2%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들 거고요. 왜 그 표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공천 탈락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다 새로운 미래 쪽이랑 뭔가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천 탈락하고 아무리 뭐 비명 행사라고 해서 간다고 해도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이러면서 지난 녹색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요즘 아예 관심을 못 받아요. 민주당과 연합 안 하면 뒤에 언론에서 관심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과연 3% 이거 의석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3%는 넘어야 되잖아요. 이 3% 이 숫자로는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의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곳에서 걱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요, 갑자기 기대보다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의 분석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영입된 분이 12척의 배를 달래요. 12척의 배를.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 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처음부터 둘러싸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꾸로 화살촉처럼 맨 앞에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객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아마 지금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조국 전 대표가 두 번째, 그럼 신장식은 여남 순서라면 뭐 네 번째나 여섯 번째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과거에 음주 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주 있고 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고 이런 전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보 정당 쪽에서도 출마를 못하던 상황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영입 인재 조국 혁신당에 영입 인재로 들어와서 저렇게 이제 대외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른바 투샷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주당의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들은 또 부정적인 그 의견도 많이 좀 보이고 있어요. 왜 조국 대표를 만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기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막상 뭐 거절을 못해서 저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표가 갈라지는 것도 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 힘들게 건너온 조국의 강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아마도 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런 반감의 뿌리에는 이른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친문 세력에 대한 반감, 앞서 그 조국 혁신당의 로고에서도 이른바 인이블루를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친문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어제 드린 질문 똑같은 질문 또 드릴게요. 답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조국 전 장관 무죄 받았어요 지금?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지금 피선거권이나 이런 게 박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심도 아니고 이제 법률심만 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재판이 열릴 일도 없고 2심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지금 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기서 지금 득과 실을 열심히 계산하는, 아직 민주당 비례대표 발표 안 했어요. 그렇죠. 발표되면 이거 어떻게 또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선을 걷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연대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이제 연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신장식 변호사도 지역구 민주당이 하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인 정치를 떠나서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일단 2심에서 실형받았다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친구 변호사 친구인데 예. 친구 어제 저녁 먹다가 어찌 법정 구속이 안 되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 변호사가 판사 출신님께서. 판사 출신 변호사니까 거의 뭐 나이가 저거 동갑이니까. 예. 근데 저도 뭐 난 법률 전문은 아니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그랬던 말을 하는 기억이 나. 어제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 최소한 물론 국민 지지에서 또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정치공학, 선거공학 쪽은 좀 민주당한테 좀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위적으로 볼 때 저도 현재 2심에서 실형을 받은 분이 저렇게 나와서 창당을 한다? 전 그것도 한국 정치 아주 아이러니다. 전 잘못된 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다른 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감옥에 있고 왜 저 사람은 감옥에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3지대 송영길 대표가 만든 당, 소나무당. 정작 당을 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없었대요. 함께 보시죠. 이 탐관오리 못된 놈들,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이 관리들을 처벌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 이것이 선비 정신이고 송영길 정신이고
소나무당 정신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안아볼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민주당 사람으로서 온 게 아니라 송영길의 후배로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정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병덕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송 대표 후배로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결국 옥중 창당을 했네요. 네, 저도 옥중창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보석신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서울 종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 창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은 소나무처럼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당 선대본부장을 맡은 손혜원 전 의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예. 또 창당자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 이례적으로 송영길 없이 창당, 그러니까 창당자가 없는 창당 대회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자, 양은경 기자, 뭐 시간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죠.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조국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주장.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1심 재판 중이거든요. 1심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속 상태고 그래서 옥중 창당까지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2심까지 실형 나왔는데 왜 구속 안 하냐. 그리고 저렇게 창당까지 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 나오고 이런 상황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뭐 본인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국권 국장님. 네. 정치권에서 계속 화제가 됐던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송영길의 공통점은? 헌정사에 정말 잘못된 사례를 남길 두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해 있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4월 10일 날 만약에 당선되잖아요. 그때부터 임기 시작 아닙니다. 5월 30일에 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은 보통 2심하고 한 3개월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이 5월 30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이 피선거권 박탈되고 구속돼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 당선인 신분인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죠. 내 다음은 내가 그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내 동지들이 나를 이을 것이다. 그럼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선인 신분을 선결을 할 수 있는지, 만약 당선인 신분에서 아하. 이렇게 그 구속이 되고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어허. 그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5월 3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정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